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핵 잠수까지 언급했고요.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제재를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북중 릴레이 회동을 갖고 있는데요.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 양자회담이 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ARF 회담이 열리고 있죠. 아시안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요.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협상을 가졌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안보리 결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북 제재에 찬성하는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에 북한의 리수용 외무부상과 중국의 왕이 부장이 같이 또 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과 소통을 유지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 국무장관과 만났을 때는 강경화 장관의 얼굴이 제법 밝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왕이 부장과 회담할 때는 그다지 밝지 못한 표정이 드러나서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이런 게 국내 언론에 좀 소개도 됐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제했고 중국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수용 북한 외무상과 강경화 외무장관의 남북 간의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인가라는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만 회의석상에서 지나치면서 잠깐 본 거 외에는 공식적인 회담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5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 한미 간의 입장 차이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여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두 나라는 물샐 틈 없는 연합 방위 태세에 기반하여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일 오전 7시 58분부터 8시 54분까지 56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네, 남북 관계의 정세가 좀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5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한미 정상 간의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6분 모두 좀 써주시면 됩니다. 양문석 이사장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강경 기조라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통화에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제재를 해야 될 때다. 네. 그리고 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이 중국의 원유 차단이 빠진 것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인식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죠. 상당히 정치적 수사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예. 지금은 대할 때가 아니다. 그다음에 그 북한의 원유 차단이 아쉽다.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우리가 휴가 기간 중에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일정한 수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조는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죠.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못한다라고 예. 하는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용인하지 못한다. 평화적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예. 했던 것들은
북한이 계속해서 의도했던 게 뭡니까? 통미봉남, 남쪽하고 이야기 안 하고 미국하고만 이야기하겠다. 이걸 갖다가 영어로 해석하면 코리아 패싱이었죠. 예. 국내 보수 진영에서 아주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을 비판했던 내용이 예. 그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미국의 보수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죠? 대북 선제 타격이나 예방적 전쟁에 대한 것들 운운했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을 오늘 56분 동안에 양국 정상이 통화하면서 확 날려버리고 싹 날려버렸다. 예.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려들을 일거에 불식시키면서 전쟁 참상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다면서 전쟁에 대한 위기를 잘라버렸고 예. 그다음에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모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리아 패싱이나 동미봉남 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잘라버렸다. 깔끔한 56분의 정리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깔끔한 56분의 정리였고 베를린 선언의 포기는 아니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하지만 바른정당은 통화 시기, 통화 내용 모두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 논평을 내놨고요. 자유한국당도 만시지탄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과 인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언론의 평가가 있지만 또 각 당의 정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매우 유익했다. 또 만시지탄이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정도다. 그리고 실제 대화 내용이 보도에 따르면 예. 실제 원론적 수준에서 크게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지금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최대 압박, 최대 관여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예. 지금 현재 국면은 사실은 압박 국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어제 제재한 이후에 유엔 제재한 이후에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세대의 가장 강력한 북한 제재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예. 그러나 역대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그 어떤 제재로도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지 못했고 예. 그러지 못했다라도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두 분 간의 통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확인된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는 두 가지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첫 번째, 김정은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다. 예. 고로 두 번째, 최대 압박과 관여에 있어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충분한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끌어갈 수 있는 관여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적 인내가 예. 필요하고 대화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공유하는 예.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직도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황 교수님. 저는 이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일 때는 통화가 안 되고 트럼프가 휴가 중일 때는 통화가 된 걸로 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좀 세다. 예. 이런 부분을 입증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베는 3일 만에 통화가 돼서 52분간 통화가 했고 예. 문 대통령은 열흘 만에 이렇게 통화가 돼서 56분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1일 날 이 한국의 대통령하고 통화 좀 하자고 하다가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통화 대기 상태이던 아베도 오늘 통화가 돼서 다행이고요. 예. 저는 문 대통령이 오늘도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이야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좀 이렇게 자제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이 최종적으로는 북한과 미북 직접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북한 핵을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미국이 나중에 한국도 이렇게 대화를 찬성하고 예.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핑계를 대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전략적으로라도 우리가 좀 강경한 이야기를 당분간은 할 필요 있다. 나중에 예. 외교적이나 평화적으로 해결하더라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FTA에 대응해서 우리 국방비가 늘어났으니까 첨단 무기를 우리가 좀 많이 구입해서 미국과의 이 무역 적자 폭을 줄이겠다라고 말한 부분이 트럼프가 굿 발언을 한데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아시안 안보 포럼에서도 이 남북의 외무장관, 외무상 또 중국, 미국 국무장관 여러 이제 치열한 신경전이 좀 벌어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왕이 부장 얘기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회였지만 하여튼 저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제의해 놓은 상황이라 그 두 가지 제의에 대해서 적극 호응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제재 압박
관련해서 안보리를 통해서도 그렇고 미국과 공조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의는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제의는 시급한 거고 다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다 제껴놓고 당장 시행해야 할 사안들이기 때문에 적극 고려해서 호응해 주길 바란다 다시 강조했습니다.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죠, 얼굴 살이. 예, 아마 이 한국이 처하고 있는 지금 외교적 현실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차지원 교수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뭐 지금 양국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그 유엔에서의 대북 그 결의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예. 아마 전방위 차원에서 올코트 프레싱 차원의 아마 전방위 압박을 하자 한국과 공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확답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 충분히 그러니까 그 지금 유엔 결의를 통해서 예. 대북 제재와 압박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선을 그었죠. 예. 노무와 6.25 더 이상 이 한반도에서 두 번의 전쟁은 이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은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지금 미국 내 일각에서 지금 뭐 선제 타격론을 넘어서 이제는 뭐 또 프리벤티브 워라고 해서 예방 전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방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전쟁의 징후가 있어서 미리 타격을 하는 선제 타격이 아니라 이 군사적 균형이 깨졌을 때 그냥 먼저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예방 전쟁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이 지금 현재는 당장은 대화할 때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이 문제를 풀겠다는 차원에서 예.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없다고 분명히 선언권 부분은 저는 뭐 잘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저는 이제 오늘 그러니까 회담이라기보다 전화 통화는 기본적으로는 서로 간에 할 말만 한 전화 통화였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휴가 간 동안에 우리 그 미국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대북 선제 타격론이라든가 뭐 예방적 전쟁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미국의 강경한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한반도 전쟁이 나든 말든 사실 상관없다는 게 본인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로 그런 얘기를 계속 했을 때 일단 계속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FTA 얘기를 괜히 꺼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FTA는 상호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끊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 나면 안 된다라는 거를 확고히 얘기하면서 대신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을 좀 압박하자 이런 얘기였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하면서 듣는 척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FTA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라는 식의 지금 그런 펀치를 날린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전화 통화는 뭐 당연히 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고 해야 되는 것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할 말만 한 것이고 각국의 입장을 그냥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렇죠. 어떤 입장 차이를 조율한다든지 그런 그런 건 성과는 조금 없었다는 부족했다. 예, 아쉽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 뭐 굉장히 유익한 회담이었. 또 이 엠바고도 파기하고 또 먼저 또 트위터에 문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행보를 한 거죠 그런 거.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이제 먼저 공개하기도 좀 했습니다. 차명준 의원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이번에 전화 통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글쎄 기존의 대화 내용하고 바뀐 건 없어요. 예. 사실 현재 대화 그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는 계속 현 단계에서는 북한을 압박하겠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압박이 기본이 돼 대화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자. 예. 이게 기본이었는데 그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만큼 사실 국내 여론이 안 좋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기본을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 확인한 내용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지금 이 정세를 보면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최대 변수는 북한 핵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입니다. 그 패권 대결에서 북한이 중국의 등에 타서 사실은 중국보다 더 위세를 하는 가운데 지금 균열이 생긴 거죠. 그러나 미국과 중국 그 어느 쪽이라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듯이 뭐 코리아 패싱을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예방 타격을 한다거나 이것은 그냥 얘기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역학관계를 보면 그 원치 않습니다. 그 균형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국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는 예. 미국의 기본 노선을 추구한다. 한미동맹 속에서 예. 그것을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국민 여론에 안심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예. 새우가 고래 등을 탄 거죠, 이번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새우들이 고래 등에 올라섰군요. 예. 원래 북한은 먼저 올라탔는데 예. 이번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올라탄 겁니다. 예. 한미동맹을 분명히 강화한 거예요. 예. 이제 고래도 미국 고래가 중국 고래보다 좀 크군요. 힘이 더 세다는 뜻이죠. 예. 훨씬 크죠. 지금 국력으로 알겠습니다. 예. 아마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예. 우리가 지금 동북아에 가까이 있어서 지금 좀 그 실감이 안 되지 국제적 관계에 의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양 의원님이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지금은 대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요. 예. 지금은 대할 때가 아니다 할 때 이때 대화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육자 회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미일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남북의 육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예. 풀겠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북한 핵 동결이나 핵 폐기에 관련된 수단들 중에 이러한 육자 회담과 같은 대화를 통한 그 모색들은 예. 아니다 있고 남북 간에 있어서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라든지 적십자 그 회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보냈거든요. 지금은 대할 때가 아니다를 모든 것 대화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대북 강경책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란 예,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한미 간의 입장 차이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 통하여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두 나라는 물샐 틈 없는 연합 방위 태세에 기반하여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일 오전 7시 58분부터 8시 54분까지 56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최대 압박, 최대 관여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예. 지금 현재 국면은 사실은 압박 국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어제 제재한 이후에 유엔 제재한 이후에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세대의 가장 강력한 북한 제재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예. 그러나 역대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그 어떤 제재로도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지 못했고 예. 그러지 못했다라도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두 분 간의 통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확인된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는 두 가지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첫 번째, 김정은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다. 예. 고로 두 번째, 최대 압박과 관여에 있어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충분한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끌어갈 수 있는 관여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적 인내가 예. 필요하고 대화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공유하는 예.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직도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황 교수님. 저는 이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일 때는 통화가 안 되고 트럼프가 휴가 중일 때는 통화가 된 걸로 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좀 세다 예. 이런 부분을 입증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베는 3일 만에 통화가 돼서 52분간 통화가 했고 예. 문 대통령은 열흘 만에
이렇게 통화가 되어서 56분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와의 협력하에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네, 남북 관계의 정세가 좀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5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한미 정상 간의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6분 모두 좀 써주시면 합니다. 양문석 이사장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강경 기조라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통화에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제재를 해야 될 때다. 네. 그리고 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이 중국의 원유 차단이 빠진 것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인식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죠. 상당히 정치적 수사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예. 지금은 대할 때가 아니다. 그다음에 그 북한의 원유 차단이 아쉽다.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인데 우리가 휴가 기간 중에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일정한 수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조는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죠.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못한다라고 예. 하는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용인하지 못한다. 평화적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예. 했던 것들은 북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핵 잠수함까지 언급했고요.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제재를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북중 릴레이 회동을 갖고 있는데요.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 양자회담이 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ARF 회담이 열리고 있죠. 아시안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요.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협상을 가졌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안보리 결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북 제재에 찬성하는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에 북한의 리수용 외무부 부상과 중국의 왕이 부장이 같이 또 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과 소통을 유지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 국무장관과 만났을 때는 강경화 장관의 얼굴이 제법 밝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왕이 부장과 회담할 때는 그다지 밝지 못한 표정이 드러나서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이런 게 국내 언론에 좀 소개도 됐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제했고 중국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수용 북한 외무상과 강경화 외무장관의 남북 간의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인가라는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만 회의석상에서 지나치면서 잠깐 본 거 외에는 공식적인 회담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5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대북 정책에 대한 계속해서 어디했던 게 뭡니까? 통미봉남. 남쪽하고 이야기 안 하고 미국하고만 이야기하겠다. 이걸 갖다가 영어로 해석하면 코리아 패싱이었죠. 예. 국내 보수 진영에서 아주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을 비판했던 내용이 예. 그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미국의 보수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죠? 대북 선제 타격이나 예방적 전쟁에 대한 것들을 운운했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을 오늘 56분 동안에 양국 정상이 통화하면서 확 날려버리고 싹 날려버렸다. 예.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려들을 일거에 불식시키면서 전쟁 참상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다면서 전쟁에 대한 위기를 잘라버렸고 예. 그다음에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모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리아 패싱이나 동미봉남 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잘라버렸다. 깔끔한 56분의 정리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깔끔한 56분의 정리였고 베를린 선언의 포기는 아니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하지만 바른정당은 통화 시기, 통화 내용 모두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 논평을 내놨고요. 자유한국당도 만시지탄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과 인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언론의 평가가 있지만 또 각 당의 정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매우 유익했다. 또 만시지탄이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정도다. 그리고 실제 대화 내용이 보도에 따르면 예. 실제 원론적 수준에서 크게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